의무가 있고, 그냥 권리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진짜 이제 비정규직도 저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권리도 없는데 4대 보험도 안 되고, 뭐 테스트도 당연히 없고, 해고당해도 뭐 진업을 받아주지도 않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정권을 교체를 해서 세상을 보겠다고 하는 캠프에서 그런 모양을 낼 수 있나, 저는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자주부께서 부산고 33회이신 것 같은데, 제가 표현을 드리기 한 말씀 하세요. 예, 33회인데, 김정식 전 한나라당 의원께서도 오셔서 선거에서 공략하고 계시고, 그분은 30회가 같더라고요. 여기 재능교육 회장 박성훈 씨가 부산고 출신입니다. 근데 박성훈 씨가 지난 11월 8일날 안철수 후보도 만나서 지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박성훈 씨는 노조 산업 때문에 작년에 국정원에서 지금 채택됐었고, 조남우 씨 뒤에 숨어서 국정원을 2회나 출석했던 사람입니다. 예, 조남우 씨한테 다 세간을 이고 쏠려 있으니까 재능교육 박성훈 씨는 2번이나 국정원사 채택된 거가 나가지도 않고, 5년 동안 교육학교 동원해서 여성조합원들을 성추행하고 성희롱시켰던 장본인인데, 그런 작자가 와서 지지하겠다 한 것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좀 궁금하고요. 안철수 캠프에서 말하는 새정치가 그런 학연, 연구주의, 이런 유형을 듣고 싶습니다. 유명하게 입장을 밝혀주는 된다는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저희가 이명박 장관 내내 다녔습니다. 이명박이랑 박성훈이 고대 동문입니다. 동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집시법이고 헌법에 보장된 권리도 박탈당했고, 그렇게 지금 1800일째 길거리에서 싸우고 있는데, 안철수 모두 이제 또 고등학교 동문이라는 이유로 또 정말 박성훈을 싸고 돌 건지, 그렇게 한다면 저희는 뭐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 이것에 대해서 더 알려내고 좀 싸우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노동시장에 계셨던 분들이 정말 특고 문제에 대해서 진정 고민을 성찰을 하셔서 지금 같은 그러한, 솔직히 공약도 아니죠. 2줄짜리 그 두꺼운 지시공약 지금 딱 2줄 들어가 있는 그렇게 무성의하고 정말 우리를 우롱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민사라는 수용 노동자들이 정말 사람답게 최소 딴거 가지 마세요. 정말 사람이 사람처럼 살 수 있게끔 제대로 된 정책, 공약, 약속하고 실천하시기를 바라고, 부산고동 박성훈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저는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저희가 충분히 어떻게 보면 준비를 못해서 11월 10일 날 무역진 나갈 때 특고 동지들에게 이렇게 많은 분노를, 걱정을 끼쳐드리는 데서 우선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시는 것 같이 그날 발표가 됐지만, 노동 공약은 추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추가 발표하겠다고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특검 문제가 이렇게 다른 건 많이 빠졌지만 그것이 이렇게 표시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혼란과 문제를 일으켰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를 비롯해서 민주노총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싸웠던 식구들이 안캠프에 와서 특히 특고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해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10월 22일 날 캠프에 결합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것 같이 그 내용이 저희가 오기 전 하루 전에 일자리 포럼에서 준비된 거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오기 전에 발표됐고, 저희가 와서 전체적인
와서 발표하고 기자회견에서도 저희가 캠프에 결합해서 향후 노동 전반적인 내용의 공약을 저희가 마련해서 발표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노동 정책 전반적인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토론들이 있었는데 11월 11일 날 발표 전까지 저희 사정이지만 노동모약 전체에 대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노동공약이 빠진 채 기존에 발표된 내용이 다시 실리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희는 그 이후 진행되어 왔던 내용들을 하고 토론들을 해서 거의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 빠르면 내일 10시 아마 늦어도 수요일을 넘지 않게 노동공약이 발표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장하시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기본권 문제는 아직 최종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내일 발표 내용에 특수고용직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저희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표되면 일단 특보에 대한 후보의 입장이 분명하시고 기본권 보장에 관한 입장도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건설노동자 간담회 때 제가 그때 후보를 수행하는 기회를 가졌었는데 그때 아시지만 레미콘 동지들도 특허 때문에 기억하시지만 2002년 약 6개월 동안 파업 속에 도끼로 진압당하는 민영 정권 하에서 그런 것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건설노동자의 특허 문제를 말씀을 드렸더니 후보께서 특히 학습지 노조에 대해서 저한테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후보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학습지 노조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잘 알고 계시고요. 쌍차에 가서도 얘기 드렸겠지만 의장들이 책을 다 읽으셨고 어떻든 동의 여부를 떠나서 내용에 대해서 인정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특수고용직 문제 기본권 문제는 내일 발표되면 아마 확인하게 될 거다. 그리고 내용은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기본권 보장에 대한 법제도 개선이 특허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학습지도 회장이라는 분 후보하고 설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학습지 내용을 정리해서 후보에게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 다시 한번 잘 문건으로 정리해 주시면 저희가 후보에게 그런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특히 한국노총 노동자 대회 때 몇 가지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하겠다고 했고 그건 단순히 날짜 바꾸는 게 아니라 그동안 잘못되어 있던 이 노동에 대한 개념 자체를 바꾸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에 대한 공약을 몇 개 들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노동에 대한 기본 철학을 변경해서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함께 해야 하는 게 진정한 노동의 이해고 동반자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노동이 공식적으로 죄송한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 저희들이 다 물론 공약이 추후에 또 그런 것들이 나올 거다라고 어쨌든 노동 공약이 나올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궁금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특권 노동자들 문제를 떠나서 예. 결국은 이 땅에 지금 민주노총 산하에 116개 사업장이 정리해고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 인원수를 따져보면 수천입니다. 수천인데 결국은 한 1620명, 24명 정도죠. 네, 16개 사업장이니까 인원을 따져보면 몇천 정도 되는데 그 동지들이 결국은 아직도 길게는 2,800일, 짧게는 몇백, 3,400일씩 거리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권 문제 이전에 특권 문제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정리해고 사업장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공약에 얼마만큼 그 문제를 가지고 머릿속에 내 문제처럼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한 문제도 실질적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은 생각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정리해고 사업장 문제가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얘기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게 긴박한 경영상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노동조합 때문에 회사를 폐업을 하고 해외로 이전하고 그냥 일단은 폐업을 하고 독립을 해버려요. 그러면 지하우리 법원에서 인정한 것도 자본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은 몇 날 며칠 그냥 계속 밖에서 생활하고 실질적으로 학습지 교사도 결국은 법원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저희들 또한 정리해고 부분에서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법원이 최고기관인 대법원에서도 인정을 했지만 결국은 복직을 안 시키고 2차 정리해고를 빼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결국은 벌어지는 게 비일비재한 거예요. 결국은 특허 문제도 특허 문제지만 정리해고법에 대한 내용들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안 대표 안철수 캠프 쪽에서 이런 것들이 공약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이용식 대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미 발표된 공약은 그 비판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걸 저희 노동연대센터에서 공감을 하고 계속 작업을 했고요. 내일 발표하려고 하는데 이제 특보 노동기본법 민원이 들어갔고 정리해고 같은 경우에도 바뀌어야 된다는 걸 해서 요건 절차 강화, 우선 제공의 조치 강화, 해고의 피해 노력 의무화 강화해가지고 모든 조합이 요구하는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전부 다 들어간 상태로 내일 발표가 될 거고요. 또 하나 이제 핵심적인 거는 이미 지금 말씀하신 장기 무사갈등 사업장 문제 해결. 이게 어쨌든 의지를 보여주는 거고 집권 초기 어쨌든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요. 그 부분이 공약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민간과 공공 부분의 장기 무사 사업장 문제 해결 의지를 되게 분명하게 좀 부각을 시켰습니다. 내일 발표가 되면 확인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리해고 요건 강화라는 게 실질적으로 아무리 그 내용을 조금 더 강화하고 보강을 한다고 해도 결국 자본이 그냥 행해버리고 법원에서 그것들을 인정해줘버리는 꼴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6개 계열사 중에 한 군데나 두 군데가 노동조합이 있고 나머지는 노동조합이 없어요. 그러면 이 두 군데의 노동조합을 없애기 위해서 해외로 의도적으로 물량을 빼드리고 쌍차처럼 해결주자고 해버리고 그러면 이것들을 태국 법원에서는 그냥 자본이 행한 정리해고는 부당하지 않고 정당하다라고 인정을 해줘버리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 완화 조건이 강화되고 이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리해고법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게 없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 땅에 1,500만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이 땅에서 노동을 하면서 그 노동의 대가를 받고 가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이 바탕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법적으로 강화된다고 해도 교묘하게 또 빠져나가는 게 자본이거든요. 그 자본을 인정하는 게 또 최고 사법기관이 법원에서 인정해줘버리니까 결국은 정리해고법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현대차 비정규직제 답변서를 썼었는데 보면은 법제도뿐만 아니라 그래도 노동부가 안 움직이고 검찰이 안 움직이고 등등의 문제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복합적인 문제가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다라는 게 확인되긴 하지만 우선 정리해고 관련해서는 정리해고법이 아예 없었을 경우에 이제 정리해고 자체에 대한 보호 조치 이런 거에 대한 우려 이견도 있고 민주노총도 정리해고법 폐지는 요구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선 정리해고 폐지 요구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법제도를 강화하고 노동행정, 노동부 체계 개편과 관련한 요구도 좀 포함되어 있거든요. 노동에서
대해서는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앞에 계신 분들이 다 민주노총 산하의 전 노조 위원장이셨고, 민주노총 사무총국의 사무총장도 하시고, 저 송은정 동진 여기 와 계신지 오늘 처음 알았는데, 예, 저희가 우리가 이래저래 하게 정리해고 문제가 왜 문제인지, 특검 문제가 왜 문제인지, 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집회건 어디건 다 해서 정권과 자본을 향해서 외쳤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가 법이 잘못됐는지 더 이상 구구하게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 자리 서로 얼굴 맞대고 있는 당사자들이 조금 민망하기도 한데요. 일단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됐든 여기에서 어쩌라 저쩌라 하고 말하고 싶어서 올라온 게 아니라 저희 그전에는 그러고 싶지가 않았어요. 근데 사실 이번 특구공약 관련해서 지금 이혁식 대표께서는 우리도 들어오기 전에 이미 만들어진 거다. 근데 어떻게 노동연대센터 대표로 계신 분이 어차피 그게 발표가 됐을 때 저는 이미 사전 검열이 안 되셨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저는 후보가 자기의 이름으로 나가는 정책 공약집이에요. 후보의 공약 정책집인데 예, 그게 하루아침에 실기에 의해서 잘못 나가서 하루아침에 며칠 사이에 그 정책이 완전하게 바뀐다는 그 사고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그걸 발표하겠네요. 저희도 그거 보고 하겠지만 일단은 지금 이미 나갔던 공약에 대한 입장이나 이런 거는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저는 들어요. 예, 좀 기분 나쁘셔도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도 정리해고법이 민주노총의 입장은 아닌 걸로 알고 있다. 자, 민주노총에서 오신 분이 그게 왜 그렇게 된 건지 아실 텐데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화나고요. 저희 원래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자로만 요구했던 거 아니고 그것만을 위해서 싸운 거 아닙니다. 근기법으로까지 완전 적용 쟁취를 위해서 근기법, 왜? 특수고용 노동자가 노동자인 거 맞고요. 근로자인 거 맞기 때문에 그렇게 싸워왔는데, 예, 민주노총 힘 없어서 정리해고법 완전 폐지도 요구했던 거 아니고, 특수고용 노동자들, 예, 근기법 적용이 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근기법 적용 요구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다. 예, 힘에 밀려서 지금 우리 진영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사실 후퇴한 거고요. 저희는 이미 10년 전에 합법적인 노조 필증을 받아서 해왔던 노조라는 거 다 아실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영의 힘이 모자라서 노조법 2조 개정만을 갖고 요구를 하겠다는 거 끝까지 버티다가 사실은 많은 조직들에 의해서 우린 양보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든 1심 판결이긴 했지만, 예, 이번 달 11월 1일 날 이미 판결도 났습니다. 어떻게 대통령 후보 공약 정책집에 10월 22일 날 그게 마련됐다고 했지만 11월 중순경에 발표가 된 거예요. 근데 저건 이미 11월 1일 날 1심 행정법원에서 12부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을 무시한 채 도대체 어떤 노동 현안의 현재와 현실과 법적인 이런 흐름들을 다 무시한 채 그런 공약이 나올 수 있는 건지 저는 굉장히 화가 나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후보 캠프에서 어떤 후보 캠프에서는 뭐를 어떻게 내놓든 간에 저희는 일단은 특수고용 노동자들 그리고 정리해고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완전한 노동자로서의 노동기본권과 특수고용 노동자 특히 완전한 노동자 근로자로 인정받기까지 그렇게 투쟁할 거고요. 하나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지 노조에 대해서 후보한테 말씀드렸다고 하는데 이 재능교육과 이 후보와 이 학연으로 이루어진 이런 것들 저희는 어떻게 공식석상에 나가셔서 우리 재능교육 박성훈 회장께서 공식적으로 나가셔서 지난 5년 동안 이명박 정권 하에서 해왔던 모든 것들을 가리운 채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신 걸 저희도 건너서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대표이사까지 대동하고 가셔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캠프에 와서? 아니요. 부산고 동문에 있는 포럼, 청조 포럼이라고 있다고 하고요. 청조 포럼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부산고 동문 서울에 동문 좀 모인 것 같고요. 박성훈 회장이 거기에 이제 직원들이랑 임원들 동원하고 가서 아까 말씀하신 11월 8일 날 만난 게 아니라 만나서 그렇죠. 청조 포럼에 같이 후보하고 그렇죠. 거기서 후보가 그 전에 계신데 거기서 제가 이제 지지. 그렇죠. 그 말씀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뭐 사실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사실 저도 좀 개면쩍어요. 근데 아주 기내죠. 부산으로 공무원에 와서 이렇게 한 거는 사실은 이제 그 양반이 어떤 과정으로 살아왔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국회의장 양반이. 이제 그런 맥락으로 좀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었다라는 것은 분명히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떤 발언을 했던들 그걸 막을 수 있는 입장은 못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랬던 건데, 이제 그건 좀 어떻게,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궁색합니다. 공약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궁색하고, 저도 참 나쁘끄럽긴 한데,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힘을 내서, 캠프 내에서도 우리 현장의 목소리를 좀 반영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좀 저희들이 좀 쓰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살아온 걸 조금이나마 이해하시면 조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렇게 호락호락한 사람들은 아니니까. 뭐 여기 기자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간의 사정은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고, 나중에 따로 조율 기회가 되면 저간의 사정에 대해서 한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정리해고 문제나 특고 문제는 우리가 가장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이해를 시키려고, 솔직히 얘기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본인이 민권 변호사로서 노동 문제를, 저희도 이제 보건의료 노조에 있을 때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도움을 주고 서로 주고받는 게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노동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아신다라고 자평을 하셨어요, 본인이. 그래서 결과가 노동수석실도 없애고 노동비서관 하나 놓고 했거든요, 노동정책을. 그러니까 결과가 이 지경이 났는데, 다행인 것은 안 후보께서는 자기 노동을 잘 모른다, 저희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채워달라. 근데 자기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우리 사회의 현재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가 너무 비정상이다.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 있고,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작업을 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굉장히 많은 난제들이 있다. 특히나 노동 부분은. 그래서 노동 부분의 기회는 기본권부터 시작해서 사업주하고 같이 싸울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끌어올려줘야, 그러니까 사업주를 뭘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노동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수준까지 같이 싸울 수 있게. 거기에는 노동부, 지금 이제 기업부라고 우리 얘기를 하잖아요. 노동부가 역할을 못하고 거꾸로 기업부라고 하는데, 그런 기업부에 대한 개혁, 그리고 새로운 공무원들에 대한 사고의 전환, 뭐 이런 것들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뭐 검찰이나 뭐 이런 데는 더 얘기 안 해도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개혁해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게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진 균형추를 끌어올려서 비슷한 레벨에 놓고, 그때 가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서로 다시 논의를 하자. 그래서 그 중심에 그거는 기득권 세력하고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고, 그 기득권 세력과 싸움에 있어서 축을 노동조합 활동을 했던 우리들이나, 그리고 우리와 같이 뜻을 하는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과 같이 하겠다, 이런 것이 기본 철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좀 읽어봐 주시고 해주셨으면 싶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자리를 먼저 마련 못한 게 불찰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추운 날씨에 밖에서 이렇게 떨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정리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간단한 청조 포럼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설마
노동자들이라서 박성을 같이 하자 이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그렇다면 저는 그 박성훈 회장이 오신하지 않도록 아까 문건 이렇게 정리해서 하려면 하셨다고 했는데 그 대한문 맞은편에 저희 농정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면 1800일이고 대선 끝난 2초루가 저희 5년 되는 날입니다. 그 이명박 당선되고 2초루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 농성장이 됐든 이렇게 찾아서 그런 학연이나 이런 것과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들 저는 공개적으로 밝혀주신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그 특수공 문제에 관련해서 그 노무현 전 대통령 후보 계실 때 특수공동도 눈물 닦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당선되고 나서는 이제 전혀 그것과 오히려 동떨어진 그런 행동, 그런 법들이 지정되면서 이제 많은 열사들이 생겨나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 안철수 캠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 문제를 잘 모르고 그러면 정말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이 들어오셨으면 그 같이 우리가 요구했던 내용 특수한 노동자는 당연히 노동자다. 거기에 특수자가 붙는 것 자체가 이건 업을 성살이다라고 다 공유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총연맹의 비정규직위원 중에 유일하게 공식기구로 특수공직회가 있는 거고 지금도 있는 거고 그러면 저는 그것들을 관철해야 된다. 먼 훗날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지금 송호창 전 의원도 이쪽에 합류하셨고 민주당 내에서는 합류하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환노위도 다수 지금 아닙니까? 점하고 있고 그런데 그 노조법 개정할 의지가 전혀 없고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캠프, 안철수 캠프 그렇게 하면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진정성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도 안 하면서 나중에 당선되거나 하겠다. 네, 그거 이미 우리 며칠 당해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라도 저는 11월 국회 하루밖에 심의할 날이 없다는데 저는 공동구조 취해서 세력선언 이런 거창한 이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노동자들이 정말 딴 말 필요 없이 정말 지지해야 되는 후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저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공약지 필요 없고 저희들 더한 뭘 만들어주냐고 해도 필요 없고 우리가 요구하는 거 정말 줄여서 요구하는 딱 한 무조건 유저 개정 그거에 같이 힘을 보태고 그렇게 해서 단일화가 되면 저는 더 제가 박근혜 확실하게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거 없이 그냥 우리는 박근혜랑 달라요 이렇게 립서비스 해가지고 다르다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지금 계신 분들이 힘을 쏟고 여기 캠프뿐만 아니라 문재인 캠프에 계신 분들도 문성현 대표나 위원장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나라도 하자. 이번에 문성현 전 의원님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때 특보 때 만나러 갔을 때 다 필요 없고 11월 국회 때 하라고 그냥 푸치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그게 정말 그렇다면 정말 진심이라면 같이 힘 합쳐서 양 캠프에 우리 그거라도 정말 하나 하자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된 거고요.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많이 싸웠지만 공약 기억하시잖아요. 노무현 때 구속자가 더 많아요. 훨씬 많죠. 지금 문재인 후보 노무현 얼마 차이 나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 비서실장 했어요. 제가 민주노총 사무총장 할 때 2007년 말에 대통령 볼 때 그때 권양수 여사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수석 있었습니다. 저하고 이석희 위원장 있었지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음 앉자마자 민주노총 때문에 참 자기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받아서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더 힘들었다 이렇게 대통령한테 얘기했는데 저희 잘 알잖아요. 저희 와 있지만 공약이고 항상 선거하면 다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후보들이 지금 그런 공약을 내서 하지만 그래도 어떻든 의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번에 이제 단일화되면 지금 이제 논의되지만 정책협약도 이제 함께 할 거거든요. 노동협약 논의가 되는데 특검 문제는 문구로는 저는 걱정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노동기본권 문제 해결하겠다고
할 거라는 거. 우리 아까 이렇게 우리도 하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도 그렇고 저희도 그래서 공약 내는 건 낼 거라는 거. 근데 중요한 건 정말 이 공약을 어떻게 현실화시키느냐가 사실 저희 숙제잖아요. 그래서 특구가 뭐 저희는 오정을 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투쟁하지만 저희는 공약의 후보가 진심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거기서 자기가 판단하도록 하는 노력을 사실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건 마인드, 철학의 기존에 갖고 있는 저하고 삶이 틀리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아까 해보자 말씀했지만 제가 후보자 다 계시지만 후보자 계실 때 얘기했습니다. 사회적 대타협, 해고자 문제 없이는 어렵다. 민주 1620몇 명 해고자인데 공무원 130명에 이런 거 해결 없이 또 노동기본권이 현재같이 이렇게 균형이 깨져 있는 상태에서 민주노총으로 뭐 대타협하자 이건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되느냐는 본인이 받는 문제겠죠. 다만 저희의 역할은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었는데 당신은 그러겠냐 했지만 어떤 저희는 최대한 노력해서 아까 우리 집중에서 발표된 공약인데 며칠 사이에 바뀌냐 이렇게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한번 제가 내일이나 발표할 때 한번 보시고 저희가 오늘 드린 말씀이 앞으로 적어도 후보가 된다면 과장님을 좀 설득하고 있고 이해시키고 있지만 후보가 된다면 진심 어리게 정말 이 문제를 물론 국회의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의지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뭐 특검 문제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의 개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한가한 때 때문에 당장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동부를 장악하고 있고 국정을 장악하고 있다면 여기서 특검 문제를 할 수 있는 법은 법대로 싸우더라도 그걸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저희 고민하고 있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하자. 해보자 문제도 맞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자. 법은 그럼 새누리당이 많기 때문에 뭐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그럼 또 대국민 이해와 압박으로 세율도 안 받을 수 없도록 밀어가고 이 양면을 가는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혼란을 야기시키고 거듭하다는 미안한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우리가 힘을 좀 합해서 하나하나씩 해결해 가도록 노력을 할게요. 하여튼 현실적인 문제는 다 알고 있는데 힘과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지혜를 발휘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후보에게 직접 얘기하고 또 현장도 아시지만 뭐 어떻든 쌍차나 철탑이나 그 보수의 공격을 감안하면서도 제일 먼저 또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보가 의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 있고 이해도 굉장히 갖고 계세요. 저희하고 생활이 삶이 틀렸을 뿐이지 그 상식적이고 이 다 상식이에요 사실은. 왜 누가 하청 노동자 하지 않겠다고 다 시켰던 거와 마찬가지고 하청시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다 복원시킬 수 있도록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조금 힘이 드시겠지만 아까 제가 말한 후로로 다 법안 내용은 될 거다. 법이는 된다. 이유 과제에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저희 좀 인지기에 좀 같이 논의를 해서 해결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뭐 지금 철도 갔다 오신 얘기도 하고 쌍차 대문 갔다 오신 얘기도 하는데 사실 뭐 2000일, 3000일 뭐 몇 년씩 싸우는 사람들은 당연히 현장부터 뭐 후보들이 와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조금 달라요. 이미 저는 현대자동차 관련해서 대법 판결도 있는 걸 어기고 있는 거고 자본이 어기고 있는 거고 쌍차 문제는 이미 청문회나 뭐 모든 언론에서 해결 조작인 거 다 밝혀졌고요. 국정조사를 해서 뭐 다 될 거라고 생각 안 하지만 그거 지금 해고노동자들이 그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면 되는 거고 이미 긴박한 경영사가 이유가 아닌 그게 해서 완전히 공장 다 빼서 해외 이전하고 날르면 그게 뻔히 다 알려져 있고 재능 교육은 뭐 물론이고 해서 저는 이런 지금 후보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하긴 하지만 일단 이미 이렇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자본의 책임으로
그리고 자본이 책임져야 하고 그걸 규명되어 있는 사실들을 저는 언급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됐든 예, 압박하는 방법은 그들을 후보들이 언급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노동연대센터라고 지금 안철수 캠프 노동부문을 담당하는 그 센터 대표를 맡고 있는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이용식 대표와 노동정치연대 포럼이라고 그 이쪽에 단체가 있었습니다. 거기 사무국장을 맡았던 홍은정 사무총장, 그리고 서울대학교 병원 노동조합원 위원장이셨던 김남호 전 위원장 세 분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얼굴이라도 봐보자.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일단 부산고 문제는 노동자들 등에 가는 거지 인간들 나와보라. 그 안철수 후보가 먼저 제안해서 만난 것도 아니었고, 부산고 동문 모임에 박성훈이 왔고 거기서 그냥 일방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성훈이 오판하지 않도록 시청 대한문 쌍차 농성장에 갔듯이 바로 길 건너에 있는 재능교육 농성장에도 와서 정확하게 입장 표명해야 한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구용 공약 관련해서는 그 이 캠프에 10월 22일 날 합류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계시던 인사들께서 그 딸랑 2줄짜리 공약이랍시고 만들어 놨었고, 그거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나 이런 것이 없어서 그게 공약집에 들어갔다. 근데 내일 10시 또는 수요일 날 모레 제대로 된 노동공약이 추가 발표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특수고용 문제 관련해서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하는 법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 정리해고 관련해서는 우리가 치떨리게 싫어하는 정리해고 요건 강화, 해고 회피 노력 의무화 강화, 요것이 들어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가슴 아픈 얘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정리해고 제도 철폐라고 하는 것이 민주노총 요구는 아니지 않냐. 예. 액면가로는 맞습니다. 비정규직 철폐도 역시 민주노총 입장이 아닙니다. 정리해고 당해본 노동자들, 비정규직으로 정말 차별받고 온갖 모멸감 속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그 당사자들만이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는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예, 민주노총 요구가 아니면 우리 민주노총 조합원들인 우리들이 앞으로 민주노총 요구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런 참 황당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를 예전에 동지라고 했던 분들로부터 듣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각오로 꼭 여기 있는 쌍차, 베링거, 콜텍, 학습지, 여기 오지 못한 우리 공수단 동지들, 우리 공수단에도 뛰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생사조 동지들 반드시 승리합시다. 당당하게 이런 데 와서 부탁하지 말고 우리 힘으로, 우리 손으로 노동자 세상 정리해고 없고 비정규직 없는 그러한 세상 하루빨리 쟁취합시다. 투쟁! 여기 같이 힘차게 우리가 민주노총이라고 하지. 우리가 외쳐봅시다. 말도부터 갔어. 우리가 희망이다. 정리해고 박살내자. 우리가 희망이다.
정리해고 박살내자. 정리해고 박살내자. 정규직 철폐. 이제 우리가 희망이다. 비정규직 철폐하자. 우리가 희망이다. 비정규직 철폐하자. 비정규직 철폐하자. 비정규직 철폐. 주제. 발사. 주제. 네, 마지막 번호에 정해지겠습니다. 끝까지 투쟁해서 반드시 승리하자. 끝까지 주제에서 반드시